자, 이제 두 번째 순서 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 어때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 의욕이나 뭐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기질 않나요? 저는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해볼만 하겠다. 자, 일단 두 번째 순서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그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읽어보시기 좀 편하라고 딱딱한 그 문어체 글보다는 구어체, 그러니까 누가 질문했을 때 제가 이거는 이래요 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문장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정부가 능력이 바탕이 되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공공기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정부가 만든 이런 방식 있죠. 정부가 만든 이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지금 많은 사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방식을 실제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 전형으로 적용을 하고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그 채용 설계를 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사기업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블라인드 채용, 특히 정부가 만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어떤 체계로, 어떤 내용으로 만든 것이냐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강의할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예 우리는 지금 기존의 스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아왔는데 이거를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컨설팅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만든 그 방식을 사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자신의 그 기존의 채용 방식에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대세가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특히 이번 정부가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활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7월에 채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예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30인 이상, 직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스펙과 관련된 뭐 학교,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펙을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 정보를 접수를 할 경우 이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300만 원, 두 번째 적발되면 500만 원. 이 정도로 국가가 강력한 의지로 이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무조건 공공기관에만 해당된 내용이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제가 Q1, Q2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질문들이 정부가 2017년도에 블라인드 채용을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많은 취준생들이 관심을 갖고 또 걱정도 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취준생들이 직접 질문을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질문을 던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능력이 바탕이 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에 내놓았습니다. 일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 지원서에는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기재한 난이 없어진다는데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생년월일 그동안 이 정보 수집했죠, 지원자로부터. 근데 이제는 생년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월일만 쓰게 되어 있어요. 나이 이런 걸로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어쨌든 뭐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이런 것까지 난이 없어진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안 써도 되는 건가?
우리 아까 그 사기업도 서류 전형 폐지 항목에서 보셨잖아요. 사기업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 못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이 빠진다. 지원 서류의 출신적 과정관계 신체 조건은 물론 출신 학교 학점, 어학 성적, 사진까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면접에 있어서도 소위 응시자의 인적 정보 없이 지원자의 소신과 생각, 의지, 특히 역량을 보고 선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이 직무 수행에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체 능력이 필요한 특수 경비직이나 논문이나 학위가 필요한 연구직 채용이 그런 예외적 경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증명사진도 안 붙여도 된다는데 사실 사진 역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준비생들이 사진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진을 좀 예쁘게 만든다든가, 뭐 그런 포토샵 기능 같은 걸로,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진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 지원자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더 외모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면서 높은 비용을 요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취업준비생들 취업 준비하느라고 여기저기 돈 많이 들어가는데 학원도 다녀야죠. 무슨 개인 과외도 받는다고 하고. 그런데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도록이면 사진은 붙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외사항이 있죠. 모든 기업의 지원서에 사진을 빼는 것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은 뺀다. 서류 전형 후 대규모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형 공공기관이나 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시 응시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필기시험 과정을 위해서 사진을 요구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서류가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출받을 수 있다. 또 학벌과 학점도 좋고 자격증도 훌륭한데 외모가 나쁘면 서류 전형에 떨어지고 이런 소문도 많이 돌았죠. 또 평범한 스펙인데도 외모가 출중하면 서류 전형에 붙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소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려를 한 거죠. 이런 데에서 오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봤을 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불공정한 사례가 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원 서류에서 사진을 뺨으로 해서 더 이상 외모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기도 전에 취업 문턱에서부터 걸러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의 이런 어떤 대책 이런 것도 마련을 한 거죠. 이게 다 지금 정부가 마련을 한 거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까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에 기업들이 여러분들한테 작성하라고 제시한 지원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년, 사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쓰겠어요. 희망연봉. 상당히 좀 힘들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 나는 의뢰 입장인데 이런 걸 먼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근데 이런 것까지 쓰게 했고 또 학력사항 구체적으로 쓰게 했고 나머지는 병역이나 보훈대상 이런 거는 지금도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도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하니까 특히 보훈대상 같은 경우는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그리고 예전에는 재산 상태 그 다음에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가족들의 직업까지 가족들의 연령까지 여기 보면 가족들 연령 이런 것들은 왜 수집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많은 외적인 요소, 스펙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왔던 거죠. 블라인드 채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입사 지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죠. 그냥 지원 구분, 신입 경력, 지원 분야, 접수 번호
성명, 생년, 특히 생년월일 요거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월일만 있죠. 현주소, 연락처, 전자우표. 끝!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에 무슨 전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필기를 보고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입사지원서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내 그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그것도 지금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만큼이라도 어떤 편견에 의해서 누군가가 점수가 이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단 하나의 그런 가능성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기소개서든 면접에서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고 특히 블라인드 채용이 그 도입된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보면 항상 경고 문구가 써 있죠. 귀하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자기소개서 언급을 하면 불이익이나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뭐 탈락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면접을 내가 갔는데 이 회사 역시 정부가 요구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면접에서 절대로 자기소개에서든 이럴 때도 내 스펙을 밝히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뭐 능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블라인드 전형에선 그럼 뭐가 중요할까? 면접이 보다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필기,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필기에서 2배수만 남게 되니까. 그리고 면접이 보다 중요해질 것인데 필기는 다음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면접이 왜 중요해지냐. 기본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학력, 어학성적, 외모 등 편견 제공 요소를 없애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 지식, 기술, 태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절차는 면접밖에 없습니다. 물론 필기 안에서 이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은 보완할 점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게 가장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절차는 면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은 언택트, 사람과 화상으로 만나거나 혹은 AI, 인공지능과 만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사례들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으시고 좀 그래야 될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면접 캠프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따라서 실력으로 필기 시험만 통과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게 이런 기회도 못 갖고 스펙으로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고 나는 분명히 필기랑 면접에서 내 역량을 어필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못 가졌지 않습니까? 6배수만 필기를 보게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과연 그럼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보느냐? 국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거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기업들한테 이거 도입 안 해?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기업들이 이 정부가 만든 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보고 저건 우리 기업에 도움이 안 돼. 그럼 도입을 안 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앞다투어서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사기업들도 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사람을 뽑는 과정보다는 저게 훨씬 더 우리 회사에 더 잘 맞고 더 높은 성과, 그러니까 고성과자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2, 3년 전부터 탈스펙 전형이라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 내용 우리가 살펴봤고, 특히 뭐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 10개 그룹이 이미 2015년에 한참 됐죠. 면접에서 학교 전공 등의 신상 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면접을 이미 도입해 왔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도 대졸 공채 서류의 학점, 어학 성적,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의 항목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최근 공기업들, 제가 공기업에 좀 관심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가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공기업들의 채용 전형 방식을 보면 적격자 확인이라고 4가지만 확인하고 지원자 모두를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잘 준비하셔서 면접을 가시면 돼요. 이 필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 가고 싶은 기업을 정해서 미리 그 기업에 맞는 필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하고 면접에 가서 자신의 장점, 특히 역량,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잘 어필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그 가진 뭐 가치관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 누가 봐도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난 뭘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중에 상당 기업들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4가지만 판정을 하고 적부 판정이라고 그랬죠. 다 필기를 보게 해. 근데 여전히 어떤 특히 전문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은 서류 전형을 해. 거기서 많이 탈락을 해. 또 여전히 사기업들 역시 아직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류 전형에서는 좀 탈락을 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서류 전형 통과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러면 만약에 완전한 100% 블라인드 채용, 즉 100% 그냥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닌 곳은 그러면 일부는 탈락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은 그럼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여러분 병원 같은 곳도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분야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있어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이런 직무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드시면 그곳은 일정 정도의 서류 전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에서 서류 전형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3가지를 합산을 합니다. 첫 번째 필수 스펙이 있어요. 요거는 전공과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전공이 있어야 돼. 혹은 자격증이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공과 자격증은 우리가 허들을 넘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있으면 합격, 없으면 탈락. 그러니까 이 자격증은 점수를 더 주고, 그래서 이때 점수가 끝까지 뭐 면접이나 필기에 계속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서류에서 저희는요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 전공자나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 요 정도예요. 필수 스펙. 한두 가지. 그리고 내 전공이 만약에 뭐 인문 상경 쪽이다. 그러면 토익 필기 점수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점수를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700 아니면 800.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토익 필기 점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 스펙이라는 얘기죠. 근데 700이야. 근데 705점을 맞았어.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700 넘었네요.
당신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걸 필수 스펙이라고 하고요. 자, 가산점 스펙은 뭐냐면 이게 없어도 돼. 그렇지만 있으면 유리해요. 여러분들 그 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공채에서는 동점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해서 가산점을 받는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가산점을 주는 스펙은 특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컴활 1급. 이제 이건 실기까지. 그 다음에 한국사. 아주 공통적인 거죠. 전공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한국어 인증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가산점 주는 스펙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그런 기준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취득을 한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또 여러분들 할 것들이 많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학점도 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실습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바빠서 나는 하나밖에 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요 컴활 1급 실기 요거 취득하실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컴활 1급은 기업에서도 좋아하거든요. 특히 지금 어떤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업무가 지금 전산화가 돼 있고 PC나 노트북에서 작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IT와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법, 컴퓨터 단축키, 엑셀 함수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또 하나 필기시험 과목에 보면 정보능력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랑 겹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한국어 인증 이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자주 치러지는 시험인데 어쨌든 이걸 두 번째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한국어를 잘 알고 있고 수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미 지문을 주고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주제 찾기, 그 다음 어휘력, 이런 것들 실력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필기시험을, 신입사원을 위한 필기시험에 보면 언어, 의사소통력, 그러면서 어휘력, 지문 보고 독해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시간이 된다면 이제 한국사 이런 걸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채용 전 역량평가 전에는 서류 전형 때 점수화 되지 않았던 이 자기소개서가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수업이나 특강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첨사학이나 개인 컨설팅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류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기 내용은 바로 요것들입니다. 골치 아프죠? 요거 이제 좀 더 문제 사례까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사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는 미리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서류를 통과해서 나는 이런 필기시험을 치르는 곳에 지원을 해서 필기를 보러 가야 된다. 한 달 후가 됐든 두 달 후가 됐든 공부해야 될 것들은 바로 요겁니다.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이론. 교과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역량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교과서 10과목. 아마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루셨다 그러면 아마 이 교과서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보셨을 수도 있고 지금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휘력 있죠.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성어. 우리가 좀 약한 거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 계산. 얘는 뭐죠? 초, 중, 대, 산수.
저도 문과 출신이라 사실 산수하면 좀 걱정이 많죠.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저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내달라 그러면 저도 사실 다시 그때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속도, 농도, 수열, 순열, 조합, 사칙연산, 평균, 표준편차, 분산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분야인 미분적분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다만 공식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고 요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 완투 얘들은 뭐냐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력,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과목, 뭐 언어 추리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문단 배열, 주제 찾기, 빈칸 채우기, 일치 불일치, 유추,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은 이제 수독해인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론. 요게 좀 어려울 텐데 3단문법, 참거짓, 논리게임 이거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뭔가를 수행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필요하죠. 뭔가 생각을 하고 막 추론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죠. 요거는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초중고 때 다 배웠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쌓인 채로 지금 있고,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추론이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따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험으로서 풀어봤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면 또 점수가 오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요 내용, 요 추론 문제가 더 비중이 점점 더 계속 커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나 이런 어떤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동시에 와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할 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사고력을 잘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 이제 나머지는 복합계산하고 통합은 이런 공부만 잘 해내시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문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필기를 통과하면 면접을 가야 되는데 요즘 면접은 경험 면접, 다 역량 기반이죠. 그 다음에 상황 면접, 인성 AI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우리 기업에 맞고 이 직무에 만지면서 게다가 고성과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면접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은 매눈을 갖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해내는 이런 면접 전형 절차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충분한 연습이라고 써놓은 얘기는 뭐냐면 면접이란 그거예요. 친밀함. 여러분이 면접관한테 친밀하게 보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친밀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분한 연습이란 것은 면접 환경에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이제 또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 면접 캠프라든가 아니면 실무 진짜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들이 와서 롤플레이나 면접 컨설팅을 하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자주 가셔서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